남자는 후폭풍, 여자는 선폭풍.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니, 무슨 이별이 힘수봉이야?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별 후유증 시기가 다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늦게 오고 여자들은 빨리 온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은 여자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자기가 먼저 붙잡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먼 훗날 남자친구한테 자니? 이런 카톡을 받았을 때 이래서 남자들이 후폭풍이 늦게 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앞에 말했던 후유증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성분들 이별 통보 받았잖아요. 그럼 1, 2주만 기다리면 아마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 남자는 후폭풍이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1개월, 2개월 동안은 절대로 재회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굳고 싶었던 말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이별을 경험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이별 후유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이별 후유증이라는 건 결국 호르몬과 신경물질의 불균형 때문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후유증이 찾아온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후유증이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나를 다시 그리워할 정도로, 다시 사귀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어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서 후유증의 시기를 짐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연애를 했고 어떻게 해줬고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 이해를 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별 후유증이 빨리 오는 경우, 늦게 오는 경우 각각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 전에 앞서 그렇다면 왜 남자는 선폭풍, 여자는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이 연애에 감정 투자를 많이 하고 의존하는 쪽이 누구다? 바로 여자들이라는 거죠. 빈자를 빠르게 체감하기 때문에 후폭풍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남자들은 어떤 관계에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헤어지고 나면 어때요?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다 보니까 해방감을 느끼면서 비교적 후유증이 늦게 온다, 후폭풍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뒤에서 이 후유증에 대한 시기 기준을 어떻게 1개월로 할 테니까 그 전이면 빨리 오고 그 후면 늦게 온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폭풍이 빨리 오는 케이스 첫 번째, 남성적이다.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중에서도요, 남성적이다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남성적인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급해요. 답답한 걸 싫어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관계에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사과하자, 그냥 내가 참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빨리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이 남성적인 분들 중에서 지능이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더럽게 세서 여러분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악물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남성적인데 지능이 낮아 보인다, 이럴 때는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좀 풀어주는 게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해붓을 많이 했다.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 커플은 사랑에 중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 속에서 긴장감이 해소가 되면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쾌락이 어떻다? 엄청나게 중독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나다가 또 헤어지게 되면 이 쾌락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금단 증상에 의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진다. 그래서 연락이 빨리 오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해붓을 자주 하는 커플은 그럼 도대체 언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만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은 거야. 쾌락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때는 지쳐서가 아니라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불안형이다. 만나는데 항상 여러분을 의심하고 집착을 했다. 이별하는 순간부터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질투가 많았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혼자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계속 긴장감을 받게 되면서 힘들어지거든요. 이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아직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폭풍이 늦게 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기 연애. 여러분이 최소 3년 이상 만났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후폭풍을 굉장히 늦게 경험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나는 아직 헤어진 느낌이 안 들어. 뭔가 우리가 언젠가 다시 또 만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계속 들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장기 연애를 하게 될수록 둘 사이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이 애착 관계 때문에 뇌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한 번 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후회하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다. 자, 두 번째, 대체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보다 전 애인이 여러분만큼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연애를 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혹은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난다. 그럼 어때? 그때 후폭풍이 오게 됩니다. 꽃이 지고서야 봄이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때 차라리 헤어지지 말걸. 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후회하고 연락이 온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내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한테 항상 연락을 받은 적 없으시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만났을 때는 정말 잘해주다가 이별하는 순간에서는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상대방이 엄청 후회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람의 인식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미화가 되면서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밀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진짜 고수들은요, 연애할 때는 정말 잘해주다가 헤어졌을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입니다. 자, 세 번째, 회피형이다. 제가 전에 가짜 회피형, 진짜 회피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진짜 회피형들은 어떻게 한다? 순간의 감정으로 이별을 통보하기 때문에 먼 훗날 시간이 흐르고 후회를 하면 그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렇다면 회피형들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걸까? 회피형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통보한 이별이니까 이 통보한 이별을 어떻게든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회피형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진짜 잘 참아요. 어떻게든 이악 물고 꾹 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이 와도 잘 견디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별 후유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만 성별에 따라서 후유증 시기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연애를 했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의 시기가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이 폭풍이 빨리 오고 크게 오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먼 훗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그땐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정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달래주면서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 칼럼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내용을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